안녕하세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 방송 보트 라이브 쇼 보라쇼의 진행을 맡은 쇼호스트 개그맨 복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가장 똑똑한 방법. 바로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무사히 투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까지 특별 과외까지 받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뭐야? 선미! 투표용지 교환이나 반품 가능합니까? 아니, 제가 뭘 네. 잘못한 거예요? 머리가 좋으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99.9999999. 시간당 얼마입니까? 의장이 아니고 구시군의 구시군 의장. 구시군의 장장. 복현규 씨는 선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선거하면 정치, 막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것 같거든요. 저는 선거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휴일이라는 거죠. 매번 이제 휴일이니까 휴일을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죠. 맞아요. 선거는 휴일 맞습니다. 근데요, 쉴 땐 쉬더라도 투표는 꼭꼭꼭 하고 쉬자고요. 그럼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역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혹시 이번 선거 어떤 선거인 줄 아세요? 무시합니까 지금? 제가 이번 시간을 위해서 가회까지 받았습니다. 가회까지. 전국적으로 이 지방선거가 7번째 동시에 치러진다고 해가지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선거인 줄 알고 이제 누구를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누구를 뽑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 그리고 구시 군의장과 같은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과 같은 지역구 광역의원, 그리고 지역구 구시 도의원과 같은 아니다. 네 번째. 군의원과 다시. 자, 자, 계속해봐. 다시 갑니다. 의장이 아니고 구시군의 장. 구시 군의장이요? 구시군의 장관. 구시 군의 장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여기도 그냥 시장과 같은 기초단체장 그렇게. 구시 군의장이라고 그렇죠. 해요. 구시군의 장. 구시군의 왕과 같은. 자,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 그리고 구시군의장과 같은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원과 같은 광역 의원. 예. 오는 게 힘들었어요, 우리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시에 총 7개의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서 전국 동시 지방 선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투표 용지가 총 7장이나 되는데요. 너무 많아서 사실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만 함께 한다면 선거 잘할 못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보 씨, 근데 선거를 몇 년생부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럼요. 만 19세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 하죠. 99년도면 그 이정현 씨가 그 밀레니엄 넘어갈 때 그 광화문 거기에서 와 이거 했을 때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라니까. 야, 시간 빠르네요. 어쨌든 구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요. 그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 확정된 명부를 근거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세대별로 투표 안내문과 그리고 선거 공보를 발송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투표 안내문에 보면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도 나와 있고요. 또 제가 투표하러 갈 투표소의 이름과 약도, 또 챙겨가야 할 물건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정말 자세한데, 근데 선거인 명부 맞죠? 선거인 명부. 네. 선거인 명부 아니고 선거인 명부. 그러면 선거인 명부. 거기에 그 등재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알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일단은 그건 자세한 맞아요? 내용은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투표는 나의 권리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제7회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방송 보트라이브 쇼 보라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 투표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인데 그 아까 등재 번호를 알면 뭐가 좋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넘기셨잖아요. 제가 잠깐만 기다리려 했잖아요. 지금 설명을 드릴 네, 겁니다. 근데 투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설마? 모셨어요. 그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그 강선미 홍보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선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역시. 나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애가 넷입니다. 와, 아이가. 진짜.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와, 감사합니다. 와. 아, 역시. 네, 우선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아주 많으니까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등재 번호를 알아가면 뭐가 좋은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투표소에는 수백 수천 명의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러 오셔서 본인 확인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등재 번호를 알고 오시면 보다 빠르게 본인 확인 과정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아, 저 근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저는 투표를 할 때요. 항상 그 학교에서 했는데 제 친구 보니까 아파트에서 하더라고요. 저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하고 싶은데 혹시 투표소 결정 같은 거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투표구 안을 생활 중심지로 선거인들이 잘 알고 교통이 편리하며 투표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로 결정을 하는데요. 주로 학교나 읍면 동사무소, 공공기관 사무소, 주민회관 등 선거인들이 투표하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투표소는 1층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만약에 1층에 투표소가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있거나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결정하게 됩니다. 야, 역시 진짜 머리가 좋으세요. 이거 다 외우세요. 어려웠어요.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이 투표소 선정도 다 기준이 있는데 근데 투표소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되면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요구사항 등을 저희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반영하죠. 전 진짜 또 궁금했던 게 제가 지난 선거에서 친구가 그 투표소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정치랑 관련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래요? 왜 거기서 일하죠? 알바로 뭐 잠깐 채용을 하나요? 에이, 알바하겠어. 설마. 뭐지? 투표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투표 사무원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나 학교의 그 교직원들 그리고 금융기관의 직원들,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등 투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럼 우리의 이 MC 네. 복현기 씨도 저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나요? 시간 다 얼마입니까?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로 확인된다면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오.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 있다고요? 예. 오늘 꽝 다음 기회에 아니고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멘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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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투표 절차를 통해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이곳을 집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분명히 나가기 전에 챙겨야 되는 게 있잖아요. 꼭 챙겨야 되는 거. 뭘까요? 바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소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 놓은 투표소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싱크로율 99.9999999. 정말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만큼 투표소를 그대로 복원한 세트장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가 뭐예요? 한 100가지는 100까지? 맞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잘 따라오시고요. 네. 자, 그나저나 박경규 씨 오늘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전 다 챙겼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권까지 챙겨왔고. 여권. 지금부터 직접 모의 투표를 통해서 투표 절차를 알려드릴 건데요. 네. 혹시 저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경보음을 딱 눌러서 저희에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생님 지금 잘 보고 계시죠?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투표소에 왔는데 늦지 않게 도착한 거 맞겠죠? 그럼요. 일단 그 투표소에 8시까지 도착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도 투표를 했을 때 집에 들어오면서 했거든요. 6시 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됩니다. 뭐야? 아니, 왜 지금 틀린 게 어딨어, 여기까지? 지금 놀라는 연기였어요, 지금? 전국 배우 같은데? 어머, 왜 이래? 뭐야, 막 그러면서? 알면서. 아, 아, 진짜 저희 틀린 게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틀렸습니다. 작년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이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치러졌던 거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에 의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심하겠습니다. 네. 몇 시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거 명심하고 이제 저희는 본인 확인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이제 저희가 본인 확인석에 왔습니다. 괜히 긴장되네요. 네, 이렇게 투표소 안에 들어왔을 때 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절차가 선거인 본인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건데요. 네. 우선 이곳에서 선거인 본인, 즉 저희 등재번호를 말하고 신분증을 투표 사무원께 확인받으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투표 사무원께서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시는데 뭐죠? 제가 잘생겨서인가요? 아닙니다.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두 분께서는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도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이 이름을 쓰거나 이 손도장을 찍으면 되니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도장 찍으면 인주 묻는데 여기 본인 확인석에 이런데 이렇게 닦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죠. 여기 보시면 바로 본인 확인석에 네. 다 화장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장지로 닦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동을 좀 해볼까요? 가시죠. 네. 네, 이곳이 우리가 투표 용지를 받는 곳인가 봐요. 그래요? 그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히 저희 7장 받아야 되는데 3장만 주셨어요. 이 투표 사무원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2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용지를 보니까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자치구, 시군의장 선거 이렇게 딱 3장이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역시 저희 선미 씨가 최고 같아요. 선미! 헐! 가시죠. 나는야 투표하는 민주시민. 아니 제가 뭘 네.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선미!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 촬영은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인증샷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어야 돼요? SNS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를 하시기 전이나 투표를 마치신 후에 투표소 밖에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소에서 또 이 밖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나요?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행동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방송 보트라이브 쇼 보라 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투표소에서 질서 유지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서 투표소 내 금지 행위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처벌받죠? 잘못하면. 철컹철컹. 네, 그러면 들어가서 저희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기표소 안에 기표 용구는 살짝만 눌러도 잉크가 묻어나니까 3개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누구를 마음속으로 정한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 교환이나 반품 가능합니까? 안타깝게도 선거법상 투표용지는 반품이나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투표를 잘 못했다고 투표지를 찍거나 그냥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표를 하실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이거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백에 찍혀 있고 어떠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의사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가 유효표가 되고 어떤 표가 무효표가 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기표할 때 저의 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게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기표를 마쳤으니까 이렇게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어서 네.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구겨가지고 넣으시는 분 계시고 이거 뭉쳐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로. 넣어주시면 이게 편하다고 합니다. 맞죠? 어우, 석고상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예, 넣어주세요.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네. 넣는 거 잘 봐주세요. 이렇게 오, 짠! 예, 이렇게 투표를 하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끝났으니까 이제 투표가 끝난 거니까 가도 되는 건가요? 이제? 어디 가세요? 2차 투표해야죠. 2차 투표요? 아직 신에게는 4개 선거의 투표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패러디 하신 거예요? 제가 몰랐겠습니까? 좀 알아주시기 그럼요, 바랍니다. 알죠. 네네네. 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지역구시 도의원 선거, 그리고 지역구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시 도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 이 총 4개 투표용지를 받아야죠. 우와, 그럼요. 이제 완벽합니다. 투표용지. 딱 맞았어요. 네. 이제는 2차 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가서 저희가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어야죠. 자, 그러면 이번엔 실수 없이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2차 투표하러 출발! 가시죠. 정말 무사히 투표를 마쳤습니다. 박수.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정말 투표하느라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야 이거? 기표소가 여긴 좀 모양이 다르네요. 이거는 유민상 씨나 뭐 덩치 큰 그런 사람 가라고 여기 쓰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커플석? 아니면 VIP석? 커요, 그죠, 공간이. 이거 무슨 용도인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통상 대형 기표대라고 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선거인들을 위한 기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투표 방법이 다른 건가요? 거동이 불편하신 선거인들은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하시는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들은 가족의 경우에는 한 명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두 명을 지정하셔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로 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전 진짜 소중하고 값진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박은부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오늘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는 바르게 투표하는 방법을 1부터 10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좋은 체험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이분 덕분이죠. 선미 하이. 예, 한 말씀 해주시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방법은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6월 13일 유권자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선미 씨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투표 방법 모두들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럼 먼저 자신의 투표소부터 찾아볼게요. 인터넷으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시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자신의 투표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투표에 참여해볼까요? 먼저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신분증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만 해요. 다음으로 안내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세요. 서명이 끝났으면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로 이동해주세요. 이제 기표소 안에서 한 후보자에게 기표해주세요. 만약 기표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잘 기표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기표를 마쳤으면 투표지를 반으로 잘 접어서 투표함으로 이동해주세요.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어주시면 모든 투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투표하기 어렵지 않죠? 이번 선거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나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투표용지 완판 그리고 무효 투표 제로를 어떻게 기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하겠죠? 그럼요. 이 투표는 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투표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6.13 우리 모두 다 같이 보트 라이브 쇼 보라쇼 보고 투표소로 가자!